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캄브리안이라는 논문이고요. 6월 24일 날 공개돼서 이제 한 나온 지 2,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GitHub 스타가 1,500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뉴욕대 얀 루쿤 교수팀에서 발표를 한 논문입니다. 링크 나와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랑 코드랑 뭐 가중치 그리고 벤치마크 모든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들 리소스들을 다 공개를 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MLLM이 지금까지 너무 시각적인 능력을 좀 잘 보지 못했다. 너무 LLM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비주얼 그라운딩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비전 중심의 어프로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말하는 비주얼 그라운딩 능력이라 함은 위에 기술된 것처럼 시각적인 정보와 언어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모델이 연결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사실 이 주장을 지금 캄브리안 논문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아이스 와이트 셔이라고 올해 1월에 나와서 CBPR 멀티모달 부문 탑3에 이제 등재된 논문에서 먼저 주장하던 바였고 그 논문에서 이제 좀 힘을 입어서 올해 6월에 조금 더 보완한 그런 결과물을 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크게 선행 연구를 분석하면서 23개의 비전 인코더 조합을 좀 파헤치기도 했고 또 비전 중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CB 벤치라는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 측면에서는 커넥터 구조를 좀 변형을 해서 SBA라는 구조를 제안을 했고 또 인스트럭션 튜닝에 필요한 캄브리안 데이터셋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논문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인트로덕션 첫 문단부터 철학 얘기를 깔고 들어갑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페리파토스 격언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주변 세계를 보면서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감각적인 경험이고 그 감각적인 경험은 타고 올라갔을 때 약 5억 년 전에 있었던 캄브리아기 폭발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캄브리아기 폭발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다들 알고 계셨나요? 네. 들어봤대요. 저는 네, 저도 네, 처음 들어봐서 찾아보았는데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현대 동물들이 갖추고 있는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하는 신체적인 구조들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지금까지 진화하는데 이 캄브리아기 폭발 시기에 있었던 시각이라는 능력의 출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점을 들어서 논문 제목을 캄브리안이라고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게 인트로를 깔고 가는 논문을 처음 봐서 되게 기대감을 가졌었고요. 이제 인트로 쪽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제 MLLM 연구에 있어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더 중요하냐 혹은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더 중요하냐라는 점인데요.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최근 MLLM 연구가 점점 더 크고 좋은 LLM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반면에 시각적인 능력이나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요즘 비전 인코더로 관례처럼 클립을 쓰는 등과 같은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그런 텍스트적인 측면보다는 비전 중심의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MLLM을 탐구해서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기존 벤치마크를 분석해서 새로운 비전 센트릭 벤치마크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던지는 퀘스천은 지금까지 공개된 MLLM 벤치마크 태스크를 푸는 데 있어서 이미지 인풋이 정말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포함한 23개의 비전 인코더로 지금 존재하는 14개의 MLLM 벤치마크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고 그 결과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벤치마크별로 이미지 인풋을 포함하는 케이스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성능을 내서 이 그래프에 되게 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데 가장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이미지를 포함했을 때와 미포함했을 때의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 이 파란색 선인데요. 이 순서대로 지금 벤치마크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하단에 있는 4개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5% 미만으로 굉장히 낮아서 이를 통해서 지금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시각 정보보다 LLM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반면에 좀 높은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 이 MMBP나 MME 퍼셉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와 포함했을 때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를 푸는데 비주얼 그라운딩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14개의 벤치마크 셋에 대한 성능을 바탕으로 PCA를 수행을 해서 총 4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초록색이 제너럴이고, 노란색이 널리지, 그리고 빨간색이 차트랑 OCR 레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이 비전 중심 벤치마크로 클러스터링 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비전 중심 파란색 데이터셋을 좀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MLLM의 시각 중심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뭐 리얼월드 QA나 MMBP라 하더라도 그 샘플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B 벤치라는 새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기존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VQA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각각의 이제 이미지의 2D와 3D 이해도를 평가하는 그런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례대로 이제 이미지 안에서 특정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기준으로 어떤 방향에 있는지, 그리고 이미지 안에 총 몇 개의 객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지 안에 있는 바운딩 박스로 표현된 이 두 객체 중에 카메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앵커 객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객체 중 어떤 객체가 더 앵커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이렇게 총 4가지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VQA로 재구성한 데이터셋을 수작업으로 검수를 해서 2,638개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 규모가 기존에 있었던 비전 중심 벤치마크 규모의 3.5배, 8.8배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제 기존 시각 벤치마크를 VQA 형태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LLM의 시각 중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둔 벤치마크 셋은 이따 나중에 성능 평가하는 지점에서 나오게 되고, 네, 다음은 비전 인코더 구조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대부분의 MLLM은 비전 인코더로 클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클립이라는 모델 자체가 사전학습을 통해서 랭귀지와 프리 얼라이먼트를 이미 잘 구축하고 있고, 그만큼 LLM 토큰 스페이스에 적용하기 쉽기 때문이고, 논문에서는 이런 클립 같은 모델 구조를 랭귀지 슈퍼바이즈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에 너무 강하게 편향되어 있는 점은 또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고 모델의 시각적인 분석 능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정의했던 랭귀지 슈퍼바이스드 모델과 그리고 다른 셀프 슈퍼바이스드 모델 이미지 인코더들을 한 23개 모아서 MLLM을 비전 벤치마크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목록이 실험에 사용한 비전 인코더들이고요. 이 모델 명이 좀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모델 아키텍처랑 패치 사이즈, 레졸루션을 이어서 명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지금 맨 오른쪽에 위치한 비전 중심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면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모델인 다이노로 평가를 한 모델이 랭귀지 슈퍼바이스드 모델, 하늘색으로 표시된 애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냥 클립만 사용할 게 아니라 셀프 슈퍼바이스드 모델도 활용해서 여러 개의 비전 인코더를 결합하면 어떨까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이 동일 저자의 이전 논문, 아까 말씀드렸던 1월에 공개된 논문에서 제안했던 방법론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가운데에 보시면은 Additive Mixture of Features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인풋에 대해서
클립 인코더랑 다이노 인코더를 둘 다 태워서 그 결과를 컨캣을 하고 그 다음에 어댑터에 태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비전 인코더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방법론을 좀 그대로 들고 와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각기 다른 비전 인코더에서 추출된 이미지 피처 맵들을 24 바이 24, 플래튼하면 576개의 이미지 토큰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미지 피처에서 나온 애들을 다 플래튼한 걸 가지고 이 576이라는 타겟 토큰 수에 맞춰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알고리즘이 막 코드로도 오펜딕스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 밑에 정리해 놓긴 했는데 일단 발표 자료에는 싣지 않았고 네, 노션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비전 인코더를 결합한 성능 평가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제 랭귀지 슈퍼바이스드 모델이 아닌 다이노를 추가했을 때 이 초록색처럼 이제 비전 중심 벤치마크의 성능이 향상된다. 라는 점을 들어서 비전 인코더를 여러 개 결합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싱글 인코더에 대한 결과물도 같이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찾아보니까 어펜딕스에 또 다 이미 성능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싣진 않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싱글 비전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게 기록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전 인코더를 여러 개 합치는 건 좋은데 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이미지 피처맵 결과물을 타겟 토큰 수인 576개로 줄이기 때문에 이 피처맵이 더 고해상도일수록 이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비전 인코더의 결과물들을 단순히 컨캣한다는 거는 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비전 인코더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SVA라는 이제 커넥터 구조를 새롭게 제안을 해서 정보 손실을 줄이면서 비전 인코더 조합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네, 그리고 그 커넥터 구조의 이름이 바로 SVA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코더 1부터 인코더 N까지 총 N개의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 이미지 피처 맵이 파란색이고요. 네, 실제로 이 정보들을 다 모아서 이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될 네, 토큰은 여기 회색 표시되어 있는 레이턴트 토큰입니다. 이 레이턴트 토큰은 L 곱하기 L의 그리드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요. 얘는 토큰 벡터당 C 차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 박스 하나당 C 차원의 토큰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비전 인코더에서 도출된 피처맵의 사이즈는 이 레이턴트 토큰을 기준으로 했을 때 n배 정도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온 레이턴트 토큰과 인코더를 통해 나온 비전 피처 맵들을 이제 크로스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되고 있는 쿼리는 이 회색 박스 하나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토큰 하나, C 차원의 토큰 벡터를 의미하고요. 키랑 밸류는 이제 각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결과물들 중에서 그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서브 리전들을 잡아서 이 서브 리전에 해당되는 모든 토큰 벡터들을 하나로 플래튼을 시켜서 하나의 행렬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원은 mk제곱 곱하기 c의 쉐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개의 준비물을 가지고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 수식처럼 새롭게 업데이트된 쿼리 벡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쿼리 벡터를 기준으로 다시금 총 D개의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가 쌓여서 D번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레이턴트 토큰별로 이제 결과물이 C 차원의 토큰 벡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이미지 레이턴트 토큰의 경우에는 C 차원이고 텍스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임베딩 디멘전이 또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차원이 안 맞잖아요. 그거를 논문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코드를 보니까 이제
이 결과물로 나온 토큰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두 개의 MLP 레이어를 붙여서 그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히든 사이즈로 프로젝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G가 아, 네. 네, G 너무 예리하시네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과정을 몇 번 더 수행하느냐에 대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토큰의 그룹 수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개로 둔다 하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연산을 G번 반복을 해서 그 모든 결과물 토큰들을 다 하나로 컴텟해서 인풋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 이 SVA를 통해서 노렸던 효과는 비전 인코더를 굉장히 여러 개 사용해서 그 차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비주얼 토큰 수 자체를 하나로 줄이고 시각 정보를 그만큼 하나에 모았다라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SVA 커넥터를 그 인풋 레이어 쪽에만 넣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 블럭 중간중간에도 추가를 해서 이 레이턴트 토큰이 처리해야 될 정보를 좀 분산시키는 효과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나와 있는 D는 이 SVA 연산을 몇 번 반복하는지와 그리고 G는 이 레이턴트 토큰 그룹의 개수로 그만큼 더 이 크로스 어텐션 연산을 많이 수행을 해서 다양한 이미지 패턴을 포착할 수 있는 효과를 도모했습니다. 실제로 이 SVA라는 커넥터 구조가 다른 커넥터 구조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총 4개의 비교군을 두어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SVA가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D는 3으로 두고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는 3개, 그리고 그룹은 그냥 하나로 두고 그 레이어 3개마다 이 SVA 커넥터를 붙이는 방식이 가장 효과가 좋아서 요거를 이제 최종 실험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LLM과 비전 피처의 결합을 유도하는 SVA가 비전 피처를 한데 모으는 효과를 낸다라는 게 논문의 주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네. 실험은 어떻게? 이 실험이요? 이 실험은 네. 비전 인코더 프리즈하고 아, 네, 비전 인코더 프리즈하고 썼습니다. 이게 아마 그 라바의 방법론대로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을 해서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어댑터 데이터 가지고 SVA만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LLM이랑 SVA 같이 파인 튜닝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파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지금 현재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이 그 규모가 너무 작고 애초에 인터넷 웹상에서 수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VQA 벤치마크와 좀 관련된 비전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고 또 웹 데이터 수집 엔진을 개발해서 7M과 10M 사이즈의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를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절차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멀티모달 벤치마크에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랭귀지 온리 데이터도 몇 개 소량 수집을 하고 그리고 모은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범주화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한 7개 정도의 범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그 범주 간의 사이즈 불균형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가장 데이터 사이즈가 적은 요 보라색 이 사이언스인데 이 사이언스 쪽 데이터를 좀 보강을 하고자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엔진을 직접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물리학과 같은 좀 대주제에 해당하는 과학 분야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 GPT-4인가 3.5를 사용을 해서 이 대분야에 관련된 소주제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면 뭐 뉴턴의 법칙 이런 주제들이 나오게 되고 총 30개 분야에서 3,000개 정도의 주제를 뽑고 난 다음에 이 각 주제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 소스들을 긁어오고 이제 파서를 통해서 그 웹페이지 내에 있는 이 이미지랑 캡션 튜플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캡션에 대한 텍스트를 LLM에 입력을 해서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한 인스트럭션 타입의 QA 쌍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VQA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미지랑 퀘스천, 앤서 이런 식으로 웹에서 새로 수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캄브리안 데이터셋이 원래는 10M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데이터 큐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7M 사이즈를 새로 공개를 했고 이 큐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더 데이터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큐레이션 과정은 이렇게 5가지 데이터셋 비율의 후보군을 두고 이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이 5번째 세팅에 대한 비율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랭귀지랑 제너럴이랑 OCR 데이터셋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게 좀 중요하고 또 과학 데이터의 비율이 너무 낮으면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 레시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파인 튜닝을 라바와 동일한 투스테이지 방식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50만 개 정도의 어댑터 데이터로 먼저 SBA를 학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SBA와 LLM을 앞서 구축한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 캄브리안을 바탕으로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LLM 백본으로는 총 3가지 모델을 활용해서 비교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때 튜닝할 때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것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걸 추가하게 된 이유는 이 정답 기계 현상이라는 것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VQA 자체가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말하는 게 평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좀 간단하게 정답만 말하는 좀 퀄리티가 낮은 응답을 출력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대화하는 형식으로 모델이 정답을 뱉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이런 단어나 구를 사용해서 답해달라라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추가했다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란색이 시스템 프롬프트가 없을 때 굉장히 간결한 대답을 하는 반면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추가했을 때는 답변을 조금 더 성의 있게 길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벤치마크 성능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LLM 백본을 총 3개를 둬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아마 사이즈별로 좀 베리에이션을 두고 싶어서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일한 방식으로 튜닝이 가능한 미니 제미나이나 라바의 경우에는 다 실험을 해서 성능을 리포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소타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지는 GPT-4V나 제미나이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볼드체가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안하고 있는 캄브리안 모델 구조와 학습 방법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좀 간소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그 벤치마크를 총 4개 범주로 분류를 했을 때 미니 제미나이랑 라바랑 캄브리안 그리고 GPT-4V의 퍼포먼스를 비교한 장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오픈소스 모델인 라바랑 미니 제미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널리지나 비전 센트릭 그리고 제너럴 같은 경우에 GPT-4B에 비해서도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방법론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이 라바나 미니 제미나이에 비해서 약 5분의 1 수준인 576개 정도의 이미지 토큰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예시에서는 이제 제이슨 형태로 답변을 제공해줘라고 인스트럭션을 줬을 때 지시에 맞게 데이터를 잘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A, B, C, D의 차이가 지금 쉼표가 있고 없고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뱉고 있는 옵션 A, B, C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전부 다 쉼표의 유무를 잘 구분해내는 것을 통해서 OCR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논문의 경우에는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커넥터 디자인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가 너무 시각 중심에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데이터와 벤치마크를 모두 다 새로 구축을 해서 공개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소타 성능을 기록했고 모든 리소스를 다 공개했다는 점에서 학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더 있을까요? SVA가 LLM 트랜스포머 각 블락마다 들어가는 게 신기한데 동작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트랜스포머 블럭 하나씩 타고 갈 때마다 차원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레이어마다의 아웃풋을 커리로 두고 앞서서 만들어둔 키 밸류 매트릭스를 계속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타고 갈수록 텍스트 정보도 같이 포함된 상태에서 그 원본 이미지 정보를 키 밸류를 통해서 넣어주는 효과를 도모한 게 아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뒷부분에 10분 정도 스터디 메이트 구성원들의 다양한 질의 응답이 있었지만 오디오 상태가 좋지 못하여 다 편집하게 되어 속상하네요. 유경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